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울책 사랑방입니다. 나는 고양이 루소이다. 저자 나스메 소세키. 1905년 처음에 쓰여 지금까지도 일본 국민의 사랑을 받는 소설이에요. 요즘 사람 중 이 책을 끝까지 읽는 사람은 많지 않죠.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 초등학생까지 모두 이 소설을 읽었다고 해요. 이 책에서는 고양이가 사는 세상이 재미있게 드러나는 부분을 골랐어요. 이 소설을 처음부터 제대로 읽어보면 바보 같고 거짓투성이인 인간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을 고양이의 눈으로 바라보고 비판하고 있죠.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는 일본을 대표하는 유머 소설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바로 나스메 소세키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집이라고 해요. 고양이가 밖을 내다보며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이 이 집 안에 곳곳에도 있죠. 여러분이 한번 잘 찾아보세요.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라는 제목은 일본 문학사에서도 획기적인 제목으로 이를 뛰어넘는 제목은 흔치 않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나오는 서생은 다른 사람의 집에서 신세를 지며 공부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며 이상하다고 느끼는 시선을 겹쳐 읽어보면 재밌겠다고 합니다. 나스메 소세키는 현재 일본어를 만든 사람이라고 해도 좋대요. 그전까지 사용하던 하옵니다와 같이 어렵다고 생각하던 표현을 지금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말로 바뀌어 표현한 것이 나스메 소세키라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분은 나스메 소세키의 집을 관리하고 있는 관장이에요. 관광객들이 오는 분에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나스메 소세키는 한문을 잘 알았고 만담을 대단히 좋아할 뿐만 아니라 영문학 교수로서 논리적 사고가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해요. 일본어가 고루 뛰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문장의 깊이도 남달라게 썼죠. 즉 나스메 소세키의 문장은 제대로 익히기만 하면 현대 일본어의 기본이 다져질 정도로 좋은 문장들이라고 합니다. 좋은 문장을 알려주는 일본 문학의 본보기로서 나는 고양이 루소이다를 읽어줬으면 좋겠다고 사이토 다카시가 다시 편집을 해서 엮어 책을 냈네요. 여러분들 나는 고양이 루소이다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나는 고양이 루소이다 글 나스메 소세키 역금 사이토 다카시 그림 다케다 미호.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여러분들 고양이 좋아하나요? 여기에 많은 고양이들이 있네요. 앉아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몸은 고양이다. 이름은 아직 없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아무튼 칙칙하고 어두컴컴한 곳에서 야옹야옹 울고 있던 것만은 기억이 난다. 이 몸은 그곳에서 처음 인간이라는 것을 보았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 인간은 서생이라고 하여 인간 중에서도 아주 독하고 사나운 종족이라 한다. 이 서생이라는 사람은 우리를 붙잡아 삶아 먹는다는 소문도 있었다. 손바닥 위에 잠깐 앉아 서생의 얼굴을 본 것이 이른바 인간이란 사람과의 첫 만남인 셈이다. 그때 참 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느낌이 지금도 남아있다. 털로 뒤덮여 있어야 할 얼굴이 반질반질한 게 꼭 대머리 같았다. 이 몸의 주인은 좀처럼 얼굴 보기가 힘들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데 집에 돌아오면 하루 종일 서재에 틀어박혀 영 나오지를 않는다. 식구들은 주인이 대단한 공부벌레인 줄 안다. 가끔 이 몸이 살그머니 서재를 들여다보는데 주인은 걸핏하면 낮잠을 잔다.
때로는 읽던 책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한다. 아침에 주인이 신문을 읽을 때면 이 몸은 꼭 주인의 무릎 위에 앉는다. 주인이 낮잠을 잘 때면 꼭 등 위에 앉는다. 아침에는 밥통 위, 밤에는 탁자 위. 날씨가 좋은 낮에는 마루에서 자기로 했다. 그러나 이 몸이 가장 좋아하는 건 깊은 밤 아이들이 잠든 이불 속에 몰래 들어가서 함께 자는 것이다. 어느 푸근한 초겨울 낮 2시쯤 이 몸은 점심을 먹은 뒤 실컷 자고 일어나 운동도 할 겸 차밭에 갔다. 서쪽 삼나무 울타리까지 갔을 때 그곳에는 커다란 고양이가 시든 국화를 깔고 앉아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다. 온통 새까만 고양이였다. 녀석은 고양이 왕이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컸다. 틀림없이 이 몸의 몇 배는 돼 보였다. 녀석이 내 놈은 뭐하는 놈이냐고 물었다. 이 몸은 고양이다. 이름은 아직 없다.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 쌀쌀맞게 대답했다. 내 놈은 지금까지 쥐를 몇 마리나 잡아봤나? 그 말에 이 몸이 대답했다. 잡아야지 생각만 하고 아직 잡아보진 않았다. 깜둥이는 코끝에 삐쭉 튀어나온 긴 수염을 부르르 떨며 껄껄 웃었다. 얼룩이는 이 동네에서 예쁘기로 유명한 고양이다. 동그스름한 등허리가 뭐라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데다 그 곡선이 참으로 기막히다. 말아올린 꼬리, 구부린 다리, 가끔 나른하게 귀를 흔드는 모습마저 말로는 설명이 힘들 지경이다. 얼룩씨, 얼룩씨! 아빠를 저어 얼룩이를 불렀다. 어머, 선생님! 얼룩이가 툇마루에서 내려왔다. 붉은 목걸이에 달린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를 냈다. 마을에서 이 몸을 선생님이라 불러주는 건 얼룩이밖에 없다. 이 몸도 선생님이라는 말이 아주 싫지는 않으니 예 하고 대답하고 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정말 예쁘게 꾸미셨군요. 네, 얼마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사주셨어요. 예쁘지요? 이 말을 하며 얼룩이는 딸랑딸랑 방울소리를 냈다. 그 집의 선생님은 얼룩씨를 매우 귀여워하시나 봅니다. 그럼요. 꼭 자식 대하듯 해주시는걸요. 얼룩이가 티없이 밝게 웃었다. 고양이라고 웃지 말라는 법은 없다. 고양이 시선에서 바라보며 생각을 쓴 책. 주인공이 고양이인 것과 그 고양이가 자신을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 고양이라고 생각한다는 고양이의 성격까지 드러내주고 있죠. 또한 이 몸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격식을 차린 전통 의상과도 같은 단어의를 나타난다고 해요. 고양이가 전통 의상을 제대로 차려입은 모습처럼 격식을 차리며 이 몸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사용해 재미있는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었어요. 이름은 없다라는 문장도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일단 이름이 없는 주인공이라는 점부터 남다르죠. 알고 보면 이 몸은 누군가 이름을 붙여주지도 않는 별 볼일 없는 고양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인 고양이가 인간 세상을 가만히 관찰한다는 점이
재미있어요. 이 몸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상대를 관찰할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이 고양이가 세상을 잘 알지는 못한다는 설정도 재미있었죠? 처음 서생이 등장하는 장면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서 이 뜻, 책의 의미를 잘 알아보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